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수출입 데이터가 호조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FOMC라던가 이런 중요한 이벤트 등을 앞두고 또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앞두고 지금 경계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지금 2,800선을 지키려는 코스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강했었던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지금 코스닥 쪽에서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도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흐름이 지금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마감까지 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의 전략을 세워보시죠. 자, 오늘은 코스닥 개장 28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특집으로 또 알찬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이제 밸류업 정책이 좀 밀어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으면서 오늘 좀 강한 2차 전지나 이런 성장주 쪽이 좀 약한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 물론 상반기 때는 코스피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 대비 코스피의 어떤 상대 강도라든지 이런 괴리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하반기에 이제 이런 괴리들이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코스닥 위주로 시장이 좀 가기에는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제약 바이오처럼 일부 수출이 가능한 이런 그 코스닥 종목들은 좀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좀 가되 수출주 내에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수출주들의 어떤 흐름도 조금 더 좁혀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종목들이 더 선별적으로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주신 거네요. 일단은 오늘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이렇게 탄력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코스닥 쪽보다는 대형주의 위주인 또 코스피 쪽의 흐름을 강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한국거래소에 나가 있는 또 이마영 캐스터 연결을 해서 저희가 수출입 데이터에 발표된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영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이마영 캐스터. 네, 저는 지금 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바로 수출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이자 6월 수출 통계가 발표되는 날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 이지원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6월 수출 데이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수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푸드, K뷰티 등 수출이 호조가 되는 수출 데이터가 결국 실적으로 연결되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수익률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출 자체는 연초 이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6월에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570억 달러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22년 6월 이후 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4월과 5월이 각각 전년 대비 13%, 11%가량 성장했던 것을 기록을 하면 5%는 조금 수출이 꺾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6월이 실질적인 휴일, 공휴일 등을 제외한 조업일수를 고려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별로 조업일수가 차이가 나기에 일어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를 고려를 했을 때 일평균 수출은 약 12.4% 증가를 하면서 6월 역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섹터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모두 수출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인 134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AI 관련 수요의 확대로 기업과 서버형 메모리 수출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D램과 낸드 모두 전년 대비 약 63% 그리고 44%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세에 대한 우려는 소폭 지울 수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따져보면 미국향 수출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대미국 수출액은 6월 중 역대 1위인 110억 달러를 기록을 했으며 11개월 연속 월별 수출액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액은 107억 달러로 역시 4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경기 개선이 더딘 탓에 미국 대비 수출액도 전년 대비 증가율도 더딘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 분석을 했던 것은 꺼진 수출도 다시 보자, 미국 수출은 두 번 보자입니다. 상승 추세인 수출 데이터에서 미국과 중국향 수요가 회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IT 중심의 호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6월 코스피 상승률은 6.1%였는데요. 이를 상회한 업종 중 수익률 1위부터 4위를 고려를 해봤을 때는 각각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였습니다. 모두 수출 데이터가 좋거나 바닥에서 반등하는 신호를 보였던 업종입니다. 최근 AI 랠리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지난주 주말 대선 토론에 따른 금리의 등락, 그리고 유럽의 여러 정치 이슈 등 대외 변수가 갈수록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투자자들은 믿을 만한 것은 실적이고 실적을 보여주는 것은 수출입 데이터의 호조에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금요일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런 실적의 예고편인 수출입 데이터에 투자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향 수출주에 주목해야 될 이유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강달러, 두 번째는 달라진 미국의 위치입니다.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과 캐나다 등 비미국 정책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가운데 강달러 현상은 단기간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강달러 상황이 지속될 때 강달러로 인한 마진 개선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강달러 수혜주를 찾는 데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미국의 위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미국 수출액이 이미 대중국 수출액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추세의 변화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더 이상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이게 통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미국에서 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K푸드, K뷰티 등 음식료와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미국향 수출이 유독 돋보이는 주식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RX 한국거래소에서 신한투자증권 이지원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래소 연결해서 수출입 데이터와 이제 그 전략과 의미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제 상반기 수출입 동향과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 계획을 또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략이 좀 필요할 텐데 허재한 상무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고 실적 시즌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좀 수출주 위주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장세가 지속이 됐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펼쳐지고 있는데 상반기를 좀 전반적으로 결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평가를 내려주실까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중심의 상승세이긴 했는데 코스피도 사실 업종별로 차이가 굉장히 좀 컸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조선 업종이라든지 기계 업종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처럼 수출주들은 거의 15%에서 20% 이상 연초 이후에 급등을 한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업종들, 철강 업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전기차나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종, 그다음에 유통 업종 이런 업종들은 거의 15% 이상 주가가 빠지면서 네. 같은 코스피 대형주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여져서 전체적으로 상반기 주식시장은 수출주 중심이었다. 그러나 수출주 중에서도 이 대미 수출주들과 대중 수출주 그리고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반면에 이제 소재 산업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반기를 보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업종별 그 차별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이제 가는 섹터만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으셨을 텐데 사실 상반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K컬처에서 뭐 푸드나 화장품 쪽으로 이제 좀 강세가 펼쳐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대미 수출이 중요하고 실적이 받쳐주는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쪽으로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힘이 좀 있을까요? 뭐 지금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대미 수출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는 있긴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경제 어떤 소비의 힘이나 네. 투자의 힘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대중국 수출보다는 대미 수출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제 대미 수출주들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15%에서 20% 이상 업종별로 그다음에 종목별로는 훨씬 그 이상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숫자가 나오는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업체들 간의 차이가 좀 또 한 번 좀 엇갈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업종별로 차이가 났다고 하면은 하반기 가서는 이 업종 내에서 이제 업체별로 차이가 좀 극명하게 좀 나타나는 또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조금 좀 그 수출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좀 덜 오른 업종이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수출이 좀 되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주가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업종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음식료가 잘 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음식료에 있는 종목들이 다 함께 좀 가는 분위기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종목별로 얼마나 실적을 보여주는가 가시화되는 종목들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제 힘을 받지 못했던 섹터들이 오늘은 특히 뭐 비만 쪽에서 좀 강하게 좀 받더라고요. 앞으로 그쪽으로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솔솔 내놓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분위기로 좀 전개가 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실까요? 사실 지금 가격으로만 보면은 많이 올랐던 업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또는 이제 그동안에 워낙 이제 부진했던 업종들로 조금 이제 매기가 쏠리는 소위 말하는 이제 로테이션이 나와야 네. 사실 조금 더 긍정적인 또 흐름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수출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워낙 이제 대미 수출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출은 좋은 반면에 내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속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실적도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내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환율이 이미 뭐 1,380원, 1,390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도 좋았던 것뿐더러 이 환율에 대한 어떤 효과도 덧붙이면은 아마 또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미국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강달러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내수는 계속해서 좀 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미국향 이제 수출 기업들이 우리가 예상을 했던 가이던스보다도 더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결국에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그 미국향 수출주 위주로 저희가 봐야 할지 하반기에 그 전망을 짤 때 좀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로 좀 구성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대미 수출주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조금씩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가 상승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소위 말해서 이제 멀티플, 즉 PER 상승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실적이 좋아진 업종들,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오히려 PER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업종은 사실은 이제 실적만큼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부 수출주들 중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산업재 중에서 이제 기계류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보다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 앞으로 미국의 뭐 예를 들면 뭐 전압기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좀 오른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에는
이렇게 뭐 반도체처럼 정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서 실적 중심으로 오르는 업종들과 오히려 수출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멀티플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 업종들이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이 좀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리고 자동차 이런 업종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오히려 그 기계류 이런 업종들은 조금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옥석 가리기가 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수출 데이터가 좀 정리된 그런 뭐 CG들이 있는데 이 수출 데이터에서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눈여겨 보신 쪽이 있으실까요? 오늘 발표된 그 데이터를 보시고 약간 이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이제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이제 월등하게 좋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무선 통신기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쪽들도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져서 네. 전반적으로 테크 산업과 관련된 쪽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봐야 될 거는 역시 자동차 쪽.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들어서 어떤 그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하이브리드라든가 조업 일수를 감안했을 때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네. 그 밖에 일부 산업들 중에서 이제 넌테크라고 하죠. 이제 테크가 아닌 다른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올라가던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되고는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여름 이후에 어떤 미국 경기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시장을 보면서 그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돌아서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힘이 조금 강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른 산업의 주가와 떨어진 산업의 주가가 거의 뭐 엄청나게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크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돈이 좀 돌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단순히 싸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 2차 전지 쪽이나 전기차와 같은 수출 데이터에서 이렇게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수출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그 증가율 자체는 전년 대비로서 약간 좀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 12개월 누적으로 했을 때 금액은 2021년, 2022년의 고점을 뚫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조금 더 기회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하고 숫자가 가시화되기는 해야 하지만 그래도 올라오는 힘이 있고 앞으로 그게 보여진다고 하면은 하방에서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 힘이 좀 될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